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2025년도 7월 3일 목요일 박한쌤의 이슈킹 28번째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이 베트남 관세를 결정을 했어요. 20%로. 덕분에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한바탕 엄청난 랠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 뭐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 현대제철 18% 상승, 에코프로 11%, 그리고 OCI 홀딩스 9%, 포스코 홀딩스 8%, LG화학 7%, LNF 7%.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문자 서비스 이 이슈킹 가입해 주셨어요. 아침에 그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8시 51분에 보냈네요. 2025년도 7월 3일 8시 51분 40초. 8시 47분 2초에 아침에 어제 미국 시장이 관세가 베트남 관세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렇게 대비한다. 그래 가면서 제가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여기 문자 보낸 거 보이시죠? 8시 51분 40초에 보낸 문자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세르킹 문자반 오늘의 단타. 그 부분을 좀 제가 확대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방금 보신 거를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한국가스공사를 어떻게 알아? 오늘 장 시작되면 시초가부터 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면 왜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은 왜 안 샀느냐? 이거는 지난주에 샀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왜 샀을까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신일본 제철이 인수하는 거, US 스틸을 인수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최종 사인을 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일본이 만드는 철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 자, 그런데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의 루지애나 주에 정의선 회장님이 공장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US 스틸을 매각이 결정됐는데 일본에. 그러면 현대제철은 당연히 미국 시장에 진출한 거잖아요. 그 뉴스를 듣자마자 매집을 해야죠. 저 PBR 종목이기 이전에. 그리고 초창기 오신 분들은 미리 산 거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웃돈을 주고 지지난주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별로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오늘 슈팅 나왔네. 이제는 따라 사기가 어렵겠죠. 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샀죠? 같은 맥락입니다. 저 PBR이지만 같은 맥락. 자, 오늘은 그 이야기들. 왜 지금 저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진행되는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또 남아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영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를 결정을 했어요. 20%로 확정했습니다. 원래 46%를 때리기로 결정을 하고 유예를 지금 주고 있었죠. 중국은 135% 때리기로 하고 유예 상황인데 유예 기간 동안에 베트남하고는 20%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물론 일부 품목은 25%짜리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20%면은 시장이 생각했던 30%나 35%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로 베트남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7월 2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 20%로 관세를 확정합니다. 자, 반면에 40%로 관세를 때리는 품목도 있어요. 어떤 거냐? 베트남에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원산지가 베트남이 아닌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 즉 제3국.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저게 중국인 거죠. 베트남 접경에 중국산 제품들이 있죠. 딱지가리. 그래서 베트남으로 넘겨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딱지가리해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는 베트남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 하더라도 40%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 베트남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 마찬가지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앞으로 이제 따로 매겨지겠죠. 이런 케이스로. 자, 그러면 20% 관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오늘 철강주,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화학주, 그리고 2차 전지들, 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느냐. 삼성전자도 올라왔지만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지만 바로 이 20%라는 관세와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세,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40%.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 맞아야 될까요? 25%에서 30%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이면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베트남이 뭐 대단한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 1위는 누구냐? 중국입니다. 2,700억 달러 가까운 2,695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400조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환율 1,400원 곱해주면 멕시코 1,566억 달러. 베트남 1,131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500조 원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150조 원. 150조 원 좀 넘겠네요. 16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큰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베트남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굉장한 금액입니다. 4위가 누구냐? 아일랜드, 그 다음 5위 독일, 6위 대만, 7위 일본, 한국이 8위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요 베트남 자리에 보통 5위나 여기 있었는데 많이 뒤로 밀렸죠. 대만 TSMC 반도체 때문에.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무역 적자를 그렇게 유발시키는 나라 순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일부러 좀 유도하는 것도 있죠. 가장 큰 근데 멕시코는 지금 연장된 상태고 캐나다하고 사실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미국이.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3위인데도 불구하고 20%로 확정했다는 거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 일본, 한국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다. 보시면 베트남, 중국, 한국하고 일본은 비슷한 수준. 즉 무슨 얘기냐? 20%로 맞춰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일본은 그래서 협상이 지금 쉽지 않아요. 한 35%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지금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럼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화학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왜 자동차는 안 올라갔을까? 나라 전체 모든 품목에 대해서도 때리지만 특정 품목은 미국이 어떻게 한다겠어요? 별도로 부과한다 그랬죠. 기본 관세를 저렇게 상호 관세를 나라 전체로 때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체가 불가능하죠. 중국한테 때려봐야 피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한 15%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한테도 마찬가지. 그러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간 산업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 지금 때린다는 얘기 나오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옛날 같지 않다. 말 안 듣는다는 얘기죠. 한국도 현대자동차 35%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베트남 기준 20%로 거의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 화학 제품 그리고 철강 제품 2차 전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 1차 생산 품목들 있죠. 네. 그런 거는 중국 제품들도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CATL 전 세계 60% 점유하고 있죠. BYD하고 철강 마찬가지고 중국산 화학 제품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에 20%를 부여했다는 말은 중국 제품의 관세를 높게 맞아서 미국에 들어올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니까 그거를 베트남까지 높게 때리지 않고 베트남이 20%를 하면 중국산 제품이 대체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대신 베트남은 더 잘 팔리겠지. 자, 그런데요. 야, 그러면 베트남만 있냐. 화학, 철강 2차 전지는 독일도 있고 철강의 독일, 화학의 독일, 화학의 일본, 2차 전지의 일본 있잖아요. 파나소닉이나 테슬라의 파나소닉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화학, 철강 2차 전지 이쪽은 독일과 일본과 한국과 대만과 중국이 잘 하는데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수혜가 안 입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중국산 제품은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맛에 쓰는 거예요. 화학, 철강, 2차 전지. 일본과 독일 제품은 어때요? 품질의 메이드 인 점은 메이드 인 재팬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안 맞아요. 미국에 들어갈 때. 일본 제품은. 그래서 일본 제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즉 저가로 싼 맛의 가성비를 찾아서 쓴 게 중국산 제품인데 일본 거는 가격이 비싸요. 소재 같은 게. 그래서 중국 걸 갖다 썼던 자리에 일본 걸 갖다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 품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독일 거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뭐 독일 것도 가격은 비쌉니다만 독일은 지금 유럽 재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국방비 예산 늘리지.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 러시아 거 에너지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가스나 이런 거. 에너지 자립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도 그래서 연일 독일 기업들도 실적이 신고점이 나는 겁니다. 유럽 전체가 재건, 리뉴얼 사업에 들어갔어요. 물자가 부족합니다. 미국이 요구해도 화학, 철강 갖다 줄 만큼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독일도. 물론 가격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성비를 중국산 빈자리에 가성비를 메꿔줄 수 있는 것은 베트남이나 한국인데 인도하고 품질이나 이런 거는 베트남하고 이런 게 화학, 철강 2차 전지는 따라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국산 제품, 화학 제품, 철강 제품, 2차 전지. 뭐 철강은 그렇다 쳐도 2차 전지하고 화학은. 중국은 여전히 관세를 높게 때릴 것 같습니다. 40%. 아까 우회되는 거 40% 때린다는 거 보니까 그 이상 때리겠다는 거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산 화학 제품,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뭐 국내 시장에 있는 화학 제품들이 지금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반면에 철강질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US 스틸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있는데 일본 거죠. 근데 한국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확보된 중국산 제품 못 들어오면 그 내에서 확보된 거. 우리나라 또 포스코라든가는 경쟁력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빈자리들을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는 우리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2차 전지는 다할 나위 없죠. SK 이노베이션, SK 온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죠. LG 화학의 SK 에너지 솔루션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죠. 뭐 롯데 케미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옛날에 일진 머티리얼 마찬가지죠. 삼성 SDI 마찬가지죠. 유럽과 미국의 현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관세 맞으면 원재료 들어가서 미국 시장을 싹쓸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오늘 다 급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겠지만은 오늘 장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 7%, OCI홀딩스 9%, 코스모신소재 10%, 에코프로모티 11%.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연속성이 있을까요? 저는 주구장창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관세라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물론 당분간은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솔직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어제 미국 시장을 새벽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회원분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장 시작되기 전에 아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8시 51분 40초에 문자를 보냈네요. 그쵸? 8시 51분 40초에 이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지금 요 문자를 확대한 게 요겁니다.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한국가스공사 모든 회원들이 받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여기 보시면 세력킹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면 세력킹 요 앱 있죠. 앱 요거 오른쪽 우측 화면에 구글 플레이라고 해갖고 그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앱이에요. 종목들 다 무료로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유료원이 아니신 분들도 저게 자동으로 뜬단 말이에요. 저렇게. 자, 그러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느냐? 뭐 추세 종목들처럼 막 쭉쭉 뻗어나가지는 않더라도 당분간 8월달 정도까지는 꽤 시세를 내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학주, 철강주, 2차전지 요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상실감 느끼라고 제가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저런 종목군들이 갑자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외국인이 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 미국 시장을 저희가 매일같이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새벽에 좀 먼저 일어나서 그냥 사람들은 테슬라가 그래서 올라왔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제 엘버만 2차전지 종목 엘버말이 폭등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5% 올랐지만 엘버말은 8% 폭등했지 않습니까? 스탠드&푸 500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2차전지 관심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도 종목이 남아있습니다. 관세 수혜주의. 어떤 종목들이냐? 전기전자 부품 소재예요. 실제 메인 포커스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은 포드 자동차라든가 GM 자동차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의해서 2차전지나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다 합쳐도 애플 시가총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테슬라가 애플의 3분의 1이죠. 1조 달러니까. 애플은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애플 주가 보세요. 요즘 3일째 올라가고 있죠. 살짝. 국내에서 중국과 경쟁했을 때 가성비를 중국의 빈자리들을 빠르게 미국 내에서 장악할 수 있는 거. 관세 한 25% 정도 두들겨 맞았다고 봤을 때 한국이 LG전자,
LG이노텍, 자화전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지만 자동차 전장 부품주들이기도 해요, 지금은. 삼성전기, 대덕전자, 삼화콘덴서, MLCC 계열이죠. 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LG전자, LG노텍은 손을 안 놨습니다.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하는 것 같아요. 애플 주가를 보면 그러나 미국도 관세 전쟁에서 좀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베트남 관세 20%는 굉장히 트럼프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관세를 낮춰준 거거든요. 뭐 베트남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예요. 중국,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미국의 무역 적자. 이게 2024년 한 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연속적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무역 적자를 많이 일으키는 나라. 매년 지금 계속 세 번째예요. 앞으로 이제 중국은 좀 줄어든다면 멕시코가 1위고 빈자리를 베트남이 2등으로 채워갈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20%라는 관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무슨 자신감이냐? 금리를 인하할 자신감이에요. 연준 의장, FRB 연준 의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4년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내년도 5월에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도에 제명했죠. 1년 남았습니다. 근데 금리 지금 안 내리고 있죠? 4.5로 계속 동결입니다. 자, 그런데 관세를 20% 때렸다는 얘기는 베트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한 양보를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관세보다 중요시 여긴다, 존중해 준다는 얘기죠. 관세를 높였을 때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데 중국산 제품 들여오기 싫으니까 베트남한테 이렇게 매겨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관세 정책은 후퇴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금리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제롬 파월 의장이 사임을 조기할 수도 있다. 언제 내리느냐? 시장은 아니라고 말하는, 뉴스나 이런 데서는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4.5인데 시장금리는 지금 4.2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은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그 얘기는 시장은 벌써 금리 인하할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7월 30일 날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 결정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날 새벽 2시. 한 4시 정도 되면 기자회견 하거나 3시 반에 하겠죠. 8월 달은 없고요. 9월 16일, 17일 있어요. 또. 자, 이번 연도에 7월 30일 날 내릴 가능성에다 지금 미국도 베팅하고 신고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도 신고점이죠. 스탠포드 어제 신고점이에요. 지금 이 장은 정말 물 반, 고기 반입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뉴스를 보고 들썩들썩거리는 거거든요. 한국한테는 정말 천호신조 같은 기회가 묘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빈자리 채워갈 수 있는 뉴스들이에요. 자, LG전자, LG노텍, 자화전자, 삼성전기, 대덕전자 남은 흐름들 여기에서 돈 불려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을 2차 랠리가 다시 나올 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21번째 박한샘의 이슈킹에서는 베트남 관세 20%에 담긴 금리 인하 신호탄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행복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